안녕하세요. 자, 교육학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 이름은 교육학 그러지만은 이제 9급의 교육학이 들어온 이후로는 이름을 교육학 개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론이나 총론이나 이런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교육학이라 이렇게 학자만 딱 붙으면은 말 그대로 학문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급에서는 교육학이다 그러고 9급에서는 교육학 개론이라 그럽니다. 물론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이다 그러죠. 그래서 개론이라는 것은 9급 시험용으로 개론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여하튼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문제는 교육학 자체가 어쩝니까? 일단 가장 교육학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은 교육학의 양이 방대하죠. 일단은 많습니다. 양이 방대하고 양적 측면에서 방대하다. 그리고 양이 방대하다 이 말 속에는 또 무엇도 되어 있냐면은 내용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육학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그 장 영역이 보통 한 1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개 다 분야별로 많은 내용이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장애물이다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 나온 부분은 어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시험에 나온 것을 다시 시험에 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것을 시험에 내려고 해요. 이 출제자 의도가,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해 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 거기에다가 또 기존 지금까지 쭉 10수년간 시험을 실시한 내용 중에서 이미 출제했던 내용, 그것을 약간 변형만 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라 치면은 특히 이제 9급 같은 것은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잖아요. 거기에 선택 과목을 2과목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육학 개론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직이지만. 왜 그러냐면 교육학 개론을 선택 안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7급은 반드시 또 들어갑니다. 교육학이. 그렇다면은 교육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어차피 이제 영어랄지 요즘은 이제 국어, 한국사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계 해주고 센터링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교육학 개론을 전략 과목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여러분들 이제 지금 9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9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관계된 내용이 일단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맞습니다. 그럼 필수를 합니다. 선택 과목을 2과목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개편안은 확정됐습니다만은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 자체는 일반 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행정법 내지는 행정학을 필수로 하나 하고 거기에 선택 과목이 들어가고, 교육 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하고 교육학을 필수로 하고 선택이 안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는 복지학 개론을 필수로 넣고, 세무직은 세법을 필수로 넣고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2018년부터 실시된 새로 바뀐 이 공무원 임용 시험에 관계된 그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교육행정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교육학 개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해도 물론 2018년까지 공부를 내가 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다가오는 불과 뭐 1년이 남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또 교육학, 교육 개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육학의 시험 출제 방향이 어떠하며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가. 최근에 2014, 15, 16 최근에 3년간의 국가직, 지방직 혹은 7급 이런 부분을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가를 여러분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학의 영역이 14개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른바 이제 맨 처음에 교육의 이해라 그래서 교육학 전반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교육의 이해. 그리고 항상 모든 학문은 다 역사가 있죠. 그래서 자,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물론 교육사는 서양 교육사가 더 많습니다. 한국 교육사는 일반적으로 유교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교육사는. 자, 그 부분이 있고 또 늘상 빠지지 않은 것이 모든 학문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철학이죠.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있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7차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 시기를 텀을 정해가지고 1차에서부터 7차까지 각각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 왔어요. 그게 7차 교육 과정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7차 교육 과정 이후는 8차, 9차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그때 예컨대 2009년 교육 과정 개정, 또 2015년도 바뀌었습니다. 2015년 교육 과정 개정 이렇게 가는 것이 교육 과정. 물론 교육 과정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 뭐 학문 중심이냐 뭐 이런 교육 과정 자체가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의 시대 흐름에 따른 교육 과정. 자, 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맥락에서는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를 교육학 개론 공부를 반 이상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마스터하면 반 이상 했냐? 교육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여러분들 14개 분야 중에서는 교육 심리학과 그 분야를 보면 교육 심리학과 교육 행정학입니다. 이제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교육직,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돼서 실제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교육 행정학이죠. 그래서 크게 14개 파트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학문적인 부분은 교육 심리학이고 또 실제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 실용적인 것은 교육 행정학입니다. 이게 큰 두 개 뼈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 심리학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파트죠. 그러고서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교육학 공부를 하려 치면은 뭐 교육 임용도 있을 것이고 실제 교육 임용 시험을 본 사람은 가르치는 부분에서 종사해야 되겠죠. 그때 또 필요한 게 뭐냐? 교수 학습 이론입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고 학습은 학생들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공부하고 교수 학습 이론. 그것도 실제로는 교육학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이 매체 여러 가지 이 교육에 관계된 매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매체와 관련시킨 것 예컨대 시청과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 부분이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문제아들을 지도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문제아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된 부분이 생활지도와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제 상담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상담도 해봤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을 다 공부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 과정에는 반드시 평가가 있게 돼 있습니다. 평가 없는 과정은 없어요. 그 과정을 평가해서 그 과정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걸 알아본 것이 교육평가. 평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이 교육통계, 교육연구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행정학. 제가 말했죠. 일선에 가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행정학이라고 실천적인 측면이고 이건 학문적인 측면이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파트는 교육사회학입니다. 교육사회학 그러면은 사회학과 교육학을 접목시키는 것이고 특히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 현상과 교육을 어떻게 해서 잘 매치할 것이냐 이게 교육사회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개 파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그 각각 연도에 따라서 실시했던 시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냈는가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 봅시다. 2014년 지방직 9급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제한 경쟁입니다만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제한 경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만 있으면은 어떤 맥락에서는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요. 이 사회복지직이. 그것 말고 어차피 이제 자격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반 행정을 할 것이냐 교육 행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교육 행정을 해라고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 행정은 각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 행정 공무원을 임의로 뽑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특히 경기도가 많습니다만은 새롭게 이렇게 학생들이 유입되고 전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 행정직 지원을 요구합니다. 많이 요구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시험에 공무원에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걸 저는 지방직 중에서 교육 행정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는 일은 어떤 맥락에서는 민원을 상대해서 계속 하는 것이 일반 행정직이고 서류상으로 거의 일을 하는 것이 교육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 행정직이 근무 여건도 좋겠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쉽다는 것. 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2014년 지방직 9급을 보면은 역시 제가 말했듯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교육 심리학 그리고 교육 행정학이에요. 20문제 중에서 교육 심리학이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제 교육 심리학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발달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발달과 그걸 심리학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 출제 단골 메뉴입니다. 발달 심리학. 그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우리 인지 심리학이라 그래서 아마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본 그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인지 심리학자 삐아제. 삐아제도 단골 메뉴죠. 삐아제하고 이 삐아제 이론을 조금 반동이라 할까? 뭐 같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인지 심리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러시아의 천재 심리학자 비고츠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는 이 삐아제와 비고츠키는 인지 심리학에서는 또 역시 빼놓지 않은 단골 메뉴입니다. 역시 냈습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육 심리학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또 자기 자녀를 가르친다거나 또 사람들 어린애를 대한다거나 뭐 어린애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이냐라고 해서 나온 게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공격 기제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온 부분 중 하나죠. 방어 기제. 그리고 동기 이론. 동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티베이션이라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심적 에너지를 동기라 그래요. 또 이 동기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발전, 인간은 전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기 이론도 잘 냅니다. 이게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다룬 문제고 특히 2014년 지방직 9급에서 역시 나왔습니다. 교육 심리학의 이런 내용들이. 그 의외로 2014년 지방직 9급에서는 교수 학습 이론을 많이 냈어요. 교수 학습 이론은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교수라는 것은 여러분 교수는 가르친 걸 교수라고 해요. 이건 교사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피교육자가 따라온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묶여가지고 교수 학습 이론 자체가 서로 또 이걸 많이 냈어요. 사실은 조금 의외했습니다만 4문제를 냈어요. 그게 뭐 라이겔루스의 정교와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된 내용입니다만은
뭐 가녀의 수업 단계는 잘 내고 아까 비고치키와 더불어서 이건 비계 설정이라서 스캐폴딩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교수 학습에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역시 교육행정직에서 빠지지 않고 많은 출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학입니다. 교육행정학은 아마도 일반 행정학 공부를 했던 사람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론, 일반 행정이론을 그대로 교육행정에 접목시켰습니다. 그게 보자면은 정책 결정 모형이라 그래서 뭐 점증 모형, 여러 가지 모형이 합리화 모형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왔고 역시 교수학습 이론과 중첩이 됩니다만은 교육심리학이랑 중첩이 되는데 동기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맥그리그의 XY니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니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 특히 교육행정학에서는 또 우리나라 현행 교육 법규, 헌법, 법률, 명령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 법규에 규정된 일반적인 내용들 그걸 교육에 관계된 것만 딱 뽑아서 우리가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또 교육의 의무 다 있잖아요. 헌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또 빠지지 않고 냅니다. 이 부분이 실제 2014년 지방직 9급에서는 교육심리학 4문제 나왔어요. 뜬금없이 아까 말씀드린 교수학습이론이 또 4문제 나왔고 교육행정학이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온 뭐 2문제 정도 나온 것은 교육사회학. 요즘은 이제 교육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평등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교육 격차, 평등 그런 문제를 냈고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과정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이건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관계된 이론이 있고 한국 교육과정 1차에서 7차에 걸쳐 가서 이런 내용들도 개정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냈어요. 기타 이제 뭐 각각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교육철학 각각 한 문제씩 냈고 교육공학이나 교육연구랄지 이런 부분 교육평가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교육평가를 위한 수단이 교육통계와 교육연구인데 아예 거의 안 내는 경우만 교육평가는 냅니다. 근데 거의 교육통계나 교육연구는 잘 안 내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라고 하겠죠. 여하튼 2014년 지방직 9급에서는 조금 의아한 것이 교수 학습이론 좀 많이 나왔다는 것. 그러나 교육심리학이랄지 교육행정학은 여전히 많이 나온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 지방직이었고 그럼 2014년 국가직은 어땠냐? 국가직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국가직이 사실은 시험 문제가 지방직보다 더 쉬워요. 국가직이 훨씬 보편적으로 나갑니다. 국가직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면은 국가직 풀기가 더 쉽더라 지방직보다. 지방직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국가직은 아예 이제 국가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는 것이고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의뢰를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의뢰, 하청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이 지방직 시험 문제는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체 이 광역단체 별로 뽑지만은 시험은 똑같이 치러요. 의뢰해가지고. 근데 국가직이 조금 더 보편 타당한 게 많다. 2014년 국가직 9급을 분석해 봤더니 역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교육행정학이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학에서 학교 관료제, 또 교육행정의 특성, 또 의사결정, 정책결정. 요즘 이제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잘 적용된 이론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 깨버려진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교육 재정, 돈에 관계되죠. 최근에 또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것도 최근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5문제를 냈어요. 많이 냈죠. 2014년 국가직 9급에서. 그리고 교육의 이해. 여러분들 교육의 이해에서는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거의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은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요즘 사실은 또 이 평생교육이라는 이 측면에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말 그대로 뭐 lifelong edu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젊었을 때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나이 먹어서 교육을 받고 싶다. 나이 먹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 평생교육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각 대학이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고 또 대학 임의로 학점,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말 그대로 명문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왜 우리 정규적으로 어렵게 들어와서 학위를 받았는데, 물론 그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이제 학위를 받죠. 그것은 이건 총장에 의해서 학위를 받은 것은 또 평생교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생교육센터에서 또는 뭐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 뽑고, 물론 그것은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학생들하고 마찰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화여대의 사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이해 첫 번째 파트에서 평생교육도 굉장히 잘 내는 단골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도 약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을 어떻게 또 우리 교육에 같이 동참시킬 것이냐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그래요. 또 그 부분도 2014년 국가직에서는 3문제를 냈어요. 합쳐서. 교육행정학을 5문이 되고. 그 밖에 교육심리학은 늘 나온다 그랬죠. 교육심리학에 또 잘 나온 그 내용 중 하나가 지능 문제입니다. IQ. 여러분들 IQ, EQ. 뭐 요즘 많아요. 뭐 SQ도 있고 몽Q도 있고. IQ, 지능, 또 EQ, 감성지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시험을 냈습니다.